자, 이어가지고 61번 우리 페이지 814페이지 1번 61번 문제예요. 인도의 성토사면에 있어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거. 성토사면이란 거는 원치 많이다 흙을 싼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30cm 다지고 물 뿌리고 다져도 물 뿌려도 다져도 거기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가장 큰 가능성은 물이 들어갔을 때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공극이 뭐 수압이 낮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함수량이 증가할 때 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다. 공급 수압이 감소됐다는 건 알맹이 성토면을 보면 어때? 돌이 알맹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 물이 어때? 가득 찼다는 건 공급 수압이 높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높을 때는 어때?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데 감소될 때는 포화도가, 즉 얘를 포화도라고 하거든. 포화도. 물이 들어가 있는 비율, 공급 때 물이 있는 비율을 포화도라고 하는데 이 포화도가 높아지면은 무너질 확률이 있는 거고 물이 없으면은 어때? 무너질 확률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감소됐다는 건 포화도가 낮다는 얘기 때문에 붕괴가 안 된단 말이야. 즉 공급 수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물들이 많다는 거는 함수량 증가한 거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무너질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요 사면에 알맹이가 있고 물이 차올랐다는 얘기야. 공급 수압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고로 공급 수압이 감소되면 붕괴 위험성은 낮아지지. 반대로 공급 수압이 증가됐을 때는 붕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2번이 잘못됐습니다. 또 동결 및 융해가 반복될 때 얘네들은 뭉쳐져 있는 흙, 다져져 있는 흙 안에 물이 들어가서 얘네가 어떻게 돼? 얼게 되면 부피가 증가했다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또 뭐 사이가 생기면서 점점 벌어지면서 무너지겠죠? 토양의 접착력이 약해질 때 여러분들 뭐 그 해수욕장 가면은 어때? 물을 안 묻히고 그냥 성을 쌀 수 있어? 없잖아. 물을 묻힌 다음에 안에 어느 정도의 함수량이나 공급 수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접착력이 얘네들이 있어짐으로 인해서 접착력이 강해지는 건데 없으면 없을수록 약하면 그냥 부서져 내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공급 수압이 증가될 때 부서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인도 설계할 때 예산 내역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우리가 뭐 내역서를 보게 되면 내역서도 있고 일위대가도 있고 단가 산출 뭐 이게 핵심적인 거야. 뒤에 뭐 집계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지만 이 내역서라는 거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토사를 절취한다. 절토지. 절취를 하게 되면 거기 토사 절취하는 총 흙의 약, 즉 우리가 예전에 구할 수 있는 절토량이 뭐 365.86 세제곱미터다 라고 한다면 1세제곱미터 당의 농우비, 재료비,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를 얘를 더하는 게 1세제곱미터당의 단가가 나온단 말이야. 그거 곱하기 얘를 하면 토사절체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내역서야. 그죠? 이 1루벨 할 때는 1위대가 혹은 단가 산출표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이 한번 펐을 때 얼마고 이런 것들 우리가 계산하잖아. 뭐 3,600분의 우리 1루벨 한 시간당 굴삭기가 하는 시간 그런 것들 계산해 가지고 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내역서예요. 내역서. 그런 내용이 어떤 거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고 공정별 예를 들면 토사 절취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총 금액이 총 물량이 얼마다 이런 거는 내역서가 아니고 집계표 이런 것들 되겠죠. 당해공사의 목적, 기준, 시공 후 기여도를 상세히 기록하거나 과업지휘사항과 공사 목적, 현지 입지 조건 등을 수록한다. 뭐 이런 것들을 과업지휘서라든지 아니면 시방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4번 보시면 공정별 수량 계산서에 의한 공정별 수량, 뭐 예를 들면 토사절치를 몇 루베를 한다, 그죠? 그래서 단가 산출서에 의해 가지고 공정별 단가 1루베당에 대한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계산해 가지고 공정별에 대한 단가를 뭐 전체 물량과 곱해 가지고 아 얘는 토사절치하는데 금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야. 뭐 예를 들면 토사절치 시 물량이 365.65루베야. 예. 그러면 여기 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뭐 360원, 400원, 뭐 100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1루베당 단가가 얘를 다 더하면 얼마? 860원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루베당 단가이기 때문에 얘 곱하기 얘, 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돼? 전체 절토하는 양의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루베당의 단가가 860원이니까. 이런 것들이 각 토사절치, 뭐 성토, 뭐 그죠? 등등등 여러 가지 뭐 매쌓기, 찰쌓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내역서란 말이야. 정답은 4번이 올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번에 보면은 2018년도 문제 보면 약간 좀 생소한 문제, 기출 문제에서 많이 안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면 토목공사용 굴착기 앞에, 그러니까는 굴착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부분에 달 수 없는 거를 얘기하라는 거죠. 크레인 달 수 있어. 파일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뭐 구멍을 뚫거나 이런 거 돌아가는 걸 얘기한 거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관정할 때나 이런 것들 그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드래그 셔플 같은 것도 당연히 달 수 있죠. 2번 같은 경우는 클레임 라인이라고 하는데 얘는 굴삭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굴삭기 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1번 크레인이랑 그 다음에 파일 드라이버, 그 다음에 드래그 셔플 이런 것들은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마 시험에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64번. 임도에서 합성기울기와 관련이 있는 거. 합성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i의 제곱 더하기 j의 제곱이잖아. 합성기울기는 뭐야? 얘 외쪽 물매고 얘는 종단 물매죠. 뭐야? 외쪽 물매하고 종단, 외쪽하고 종단 찾으면 돼. 그죠? 뭐 어딨어? 횡단기울기와 편기울기 아니고, 종단기울기와 역기울기 아니고, 편기울기와 곡선반지름 아니고, 종단기울기와 횡단기울기. 종단기울기가 횡단기울기죠? 외쪽 물매가 이거 횡단기울기잖아요. 그죠? 횡단물매. 그래가지고 종단기울기와 횡단기울기. 외쪽 물매가 어딨지? 그래가지고 찾으면 안 돼. 이 외쪽 물매가 횡단기울기예요.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죠? 계산하는 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65번 문제도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느끼려나? 원래는 CL 구하는 거나 0.0174 곱하기 R 곱하기 내각 뭐 이런 것들만 시험에 나오다가 갑자기 곡선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는데 곡선 반지름 구하는 거 CL은 뭐 CL은 아닌데 뭐 차라리 외선 길이를 구하라, 뭐 이런 접선 길이를 구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곡선 반지름을 구하라는데 문제를 잘 봐야 돼. 외선 길이가 10m라고 주어지고 교각이 90이라고 주어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곡선 반지름, 우리가 외선 길이 구하는 거는 알잖아. ES, 그죠? 외선 길이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해? R 곱하기 세크, 그죠? 세크 2분의 교각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여기에 대입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크는 뭐를 얘기하냐? 코사인분의 1이라고 했어. 그죠? 얘를 계산할 때도 얘는 45도죠. 아니 90도죠. 그죠? 90도니까 2로 나눠주면 얘는 45도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분의 1 곱하기 45도 되는 거죠. 그죠? R은 얼마? R을 내가 구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외선 길이가 얼마래? 10m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면 돼? R이 이쪽으로 가고 S가 이쪽으로 오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주는 거야? 얘네들을 1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에 R은 10 나누기 얼마? 얘네들. 코사인 1 곱하기 45 마이너스 1. 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면 곡선 반지름을 구하라 그랬는데 외선 길이가 주어지거나 접선 길이가 주어지거나 이러면 그에 준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게 2번 문제도 생소할 거고 3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마 생소한 문제가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약 24.13에다가 나와가지고 정답은 그죠? 2번이 정답이라고 나와 있고 66번도 마찬가지네요. 생소하긴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그죠? 노동제의 정도를 나타내는 도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수율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 뭐 빈도율이라고 돼. 빈도율. 노동재해가 얼마만큼 빈번하게 일어났느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당 혹은 이런 게 아니고 100만 시간당이야. 100만 시간당. 이 도수율 빈도율은 0이 몇 개야? 100만이. 100만. 셋. 시간당 몇 번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20, 100, 1000만, 10만, 100만 시간당 얼마만큼 일어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수율에서 노동시간 수가 얼마야? 10,000시간이고 노동재해 발생 건수가 10건이란 말이야. 10,000시간 하는데 10번 걸렸으면 100만 시간 하는데 몇 번 걸리겠냐 이 얘기죠. 그죠? 맞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줘? 어떻게 구해줘야 돼? 100만 시간분의 1000시간을 일하는데 발생 건수가 10번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100만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야. 1000만 시간이라는데 10번 걸렸다면 100만 시간이라는데 100만 시간이라는데 몇 번이 걸렸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얘랑 계산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죠? 맞아? 그럼 몇 번이야? 1000번이죠. 그죠? 1000번. 요 계산이랑 똑같은 거야. 이 계산이.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뭘 알아야 돼? 도수율이라 빈도율은 몇 시간에 대한 발생 건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은데 다음에 이 문제가 또 나오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시간을 그냥 10,000시간이라고 알려줬죠. 10,000시간이라고 알려줬는데 이거를 8일 동안 8일이라고 한다. 하루의 근무 시간은 노동 시간은 8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몇 시간이란 거야? 64시간이지. 그럼 이게 64시간이 되겠지.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1000시간 대신에 64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죠? 또 한 가지. 이 문제에서는 빠진 게 또 하나가 있어. 뭐가 빠졌냐면 근로자 수야. 근로자 수가 1명이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거든, 얘는. 예를 들면 근무자 수가 2,000명이다라고 한다면 2,000명 곱하기 그 시간을 또 곱해줘야 되는 거야. 2,000명이다. 근데 2,000명이 8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2,000 곱하기 8을 해주는, 64시간을 해줘야 되겠지. 이해돼요? 몇만 명이 일하는 간에 한 시간이 아니고 각 사람마다 일하는 시간을 다 따져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내볼게. 이 문제랑 똑같은데 여기에 노동자가 10명이라고 했다. 만약에. 그러면 몇 시간을 일한 거야? 10명이 10,000시간을 일했다 그러면 10명이 10,000시간씩 다 일한 거잖아. 그죠? 그럼 얼마? 10명이니까 한 번 더. 그죠? 20, 100, 1000만, 10만 시간. 그죠? 10만 시간 일한 거예요. 그죠? 10만 시간. 그럼 여기에 1000시간이 아니고 얘가 아니고 여기에
요게 들어가 줘야 되겠지. 그죠? 요 대신에. 그죠? 1인당, 그러니까는 전체 근무 시간이 아니고 1인당 100시간씩 됐으면 그 10명이라면 100시간 곱하기 10을 해줘야지 전체 노동 시간이 된다고. 이해되죠? 처음 보는 문제가 여러분들 아마 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목이나 이런 데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도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도수율이란 건 100만 시간분의 재해가 발생된 건수. 그걸 나타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점점 여러분들 문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뒷문제들은 조금 더 쉽죠? 한번 읽어볼게요. 67번 인도 관련 법령에 의한 인도 실시 설계 실측 과정에서 우리가 광파기라든 평파 측량을 하든 무슨 측량을 해. 횡단 측량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종단 측량하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측량한다고 그랬죠? 영선 측량 아니면 중심선 측량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인도를 측량할 때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의 중심인 거야. 그죠? 그거를 바탕으로 한단 말이야. 그게 중심선 측량이죠. 영선 측량이라는 건 중심선 측량을 바탕으로 절토와 성토면을 고려해가지고 생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원지방과 도로와의 만나는 지점. 그죠? 실제 측량을 할 때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의 중심이다라고 하고 측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심선 측량이에요. 고로 정답은 영선 측량은 현장에서 실제로 실측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실측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좌우의 절성토면을 보고 이 2m가 이쪽으로 당겨지냐 저쪽으로 당겨지냐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때 실시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68번. 토지 시험할 때 입경 누적 곡선에서 유효 직경은 중량 백분율의 몇 프로를 따져서 하느냐? 10%를 따져서 합니다. 그러니까 통과 중량 백분율 10%를 대응하는 입경이 입경 누적 곡선입니다. 그죠? 이게 정답은 10번이야.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죠? 토지 시험에서 유효 입경이라는 거는 해당 통과되는 입경의 10%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 (69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멘붕이 오셨지 않았을까? 자침 편차. 굉장히 쉬운 문제는 자침과 그죠? 자침이 나타내는 거와 그 다음에 자침이 나타내는 거하고 진북과의 차이를 자침 편차라고 하고 그죠? 하는데 변화값이 아닌 것. 얘는 일정하지 않고 위치에 따라 가지고 틀리고 시간에 따라 왜?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도 틀려지고 연차도 틀려지고 한 주에 대해서도 다 틀려집니다. 규칙 변화는 없어요. 규칙적이지 않아. 불규칙 변화는 있어. 불규칙 변화. 불규칙해요. 변화하는데 규칙적이지 않다. 그래서 매일 차이가 나고 또 매년 연도마다 차이 나고 주차 한 주, 1주, 2주, 3주도 다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불규칙 변화가 맞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서쪽으로 5에서 7도 정도의 자치 편차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